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중간고사 총인지 기공학 시험을 대신해서 나의 꿈,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인생 설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게 된 2학년 최민호입니다. 예, 교수님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오늘 시험 문제 내시느라 시험 문제 푸느라 공부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이들 하셨을 텐데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처음 보는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나름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노력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있어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바랄 뿐입니다. 어느덧 이제 2학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도 마무리하고 그래서 좀 마음 편안히 좀 집에서 주말을 푹 쉬면서 보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또 일요일날 이제 주말을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영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 날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낮에는 무덥고 햇빛이 강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날일수록 아침 일교차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하시는 운동들 꼭 빼먹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시고요. 저도 그러한 교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좀 더 제 앞으로 꿈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좀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나의 꿈, 나의 비전, 이제 저의 인생 설계에 대한 PPT 자료를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청이치 과목은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 설계에 대한 PPT 자료를 대신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약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든다는 게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느덧 나이가 25살이 됐는데 어쩌면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앞으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제 앞으로의 목표, 미래 꿈 등을 정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더라도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감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커서 제가 나중에 40대가 돼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을지 고민을 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시간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두려움을 잊고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이 미래의 꿈에 앞서서 일단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나이가 25살이고 저는 1991년도에 9월 3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강남 쪽에 있는 병원에서 오후 2시 30분쯤에 태어났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6살까지 이제 충주에 있는 친할머니 곁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부모님 밑에서는 자라지 못했고 6살까지 이제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쯤 무렵부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아가게 됐고요. 뭐 다른 또래들과 다르지 않게 예, 그 또래에 맞는 남자아이, 개구장이 스타일의 남자아이에서 소년으로 자라오면서 저희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부자이거나 좀 생활이 넉넉한 그러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좀 중하위급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풍요롭진 않았지만 이제 저와 누나를 이제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남부럽지 않게 10대 시절을 보내왔었습니다. 이제 중학교까지는 이제 그렇게 좀 학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놀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좀 더 좋은 상황에서 대학교 진학을 할 수 있게끔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학업의 꿈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막상 학업의 꿈을 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지만 역시나 이때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치기공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나름 검색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직업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나서 나중에 커서 이제 이 치기공사라는 직업을 나의 평생 직업으로 삼자라고 목표를 삼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인 만큼 그때는 이제 실업계 특별전형이라는 그러한 진학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내신 성적을 신경 쓰게 되고 또 학업 성적을 신경 쓰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성적을 신경 쓰게 됩니다.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저의 이제 전문적인 과였죠. 컴퓨터 전자과에서 전자기기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이때부터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해온 결과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내신 성적을 받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그때 당시 신흥대학이었죠. 이름이 신흥대학 치기공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 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집안 사정이 좀 어렵게 되어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휴학을 하게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입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여러한 상황과
힘든 시기 또 좋은 시기 여러 시기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전역 후에 신한대학교로 개명이 된 이제 학교에 4년제로 복학을 해서 치기공사로서의 성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제 제가 지난 25년 동안의 저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해본 것이고요. 일단 미래의 나의 꿈과 미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려서부터 이제 저의 꿈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릴 적에 이제 어린 시절 유소년 시절의 제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어,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꿈으로 삼았었던 그런 직업이죠, 대통령.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의 최고가 돼서 내 스스로 한 나라를 통제해보고 다스려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열정으로 어린 시절에 대통령이 돼보고자 했었는데 터무니없는 꿈이었죠. 그렇게 유소년 시절에는 대통령이 제 꿈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자라서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 시절에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약간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쪽, 친가 쪽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음악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음악적 재질을 물려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돼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들보다 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잘 했었던 그러한 저였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고요. 가수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러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수를 하고자 하면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가수로 꿈을 삼고 살아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가수라는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고2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치과기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이 직업이 이 직업을 나의 평생 꿈으로 삼고서 살아왔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도 이제 이 꿈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구신흥대학에 치기공과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삼았었던 치과기공사의 꿈이었는데, 이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대학교를 바로 휴학하고 바로 일을 한 2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쨌든 학교를 지금 가지 못하니까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 꿈과 관련된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 거죠. 그 꿈과 멀어지고 제가 당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가까이 이제 제 곁에서 가까이서 계속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환상과 자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이 가고 막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부터 군대 가기 전에 21살 때까지 클럽이라는 데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들을 틀어주는 DJ들을 보면서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었고 그런 또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DJ들 보면서 참 나도 저 DJ를 한번 해보고 싶다. 세계적인 DJ가 돼서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여러 유명한 축제들에 초대돼서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사람 앞에서 DJ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당시에는 제 꿈이 DJ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자아가 확립된 상태에서의 꿈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정말 DJ가 되고 싶어서 DJ 학원도 다니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여러 DJ 형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간간히 어깨너머로 많이도 배워왔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군입대를 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치과기공사는 접고 이제 DJ를 한번 해보고자 했었던 제 마음이었는데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군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DJ는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돼서도 DJ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대에서 많은 선임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토대로 이제 DJ라는 꿈은 그냥 제 취미생활, 제가 앞으로의 취미생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어두었고 군입대하고 이제 군 전역해서 이제 제 원래 꿈이었던 치과 기공사 원래는 다시 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갈 생각이 없었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4년제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4년제를 다녀야 한다. 그러한 편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고 되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만큼 졸업이 늦어지니까 그렇게 꼭 좋다고만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그러한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치과 기공사가 다시 되기 위해서 전역 후에 다시 학교에 진학을 해서 지금까지 치과 기공사가 되기 위해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 꿈과 저희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저희 강점과 약점 그리고 주위에 숨겨져 있는 기회라든가 위험 요소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저의 강점인데 저의 강점은 일단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무궁무진합니다. 강점은 상당히 잔뜩 있는데 예, 너무 많기 때문에 5개로 줄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간단하게 5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단 강한 친화력. 저는 일단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든 아니면은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들을 이어져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을 때도 전혀 어색함 없이 대화를 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정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 일시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라도 뭐 그 사람이 뭐 어디로 뭐 떠나게 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추스릴 필요가 있을 정도로 감정이 예민해지고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친화력은 뭐 상당히 좋은 뭐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심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상대방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으면은 저도 선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방한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준다든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남들과 다르게 유독 좋다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다 그냥 받아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보다 꼼꼼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행동이 약간 좀 느릿느릿한 게 있어요. 느릿느릿한 게 있는데 그게 왜 느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100을 끝까지 안 해도 되고 한 80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남들은 그것을 80까지만 해도 되니까 남들은 이제 그걸 80까지만 해놓고 이제 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80까지만 해도 되는 일을 80까지 하지 않고 90, 95까지 하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릿느릿하다는 게. 그래서 남들보다 좀 꼼꼼하고 좀 느릿느릿하지만 남들보다 좀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점을 저는 꼼꼼함이라고 좀 표현을 해놨고요. 네 번째로는 넓고 좋은 인간관계 및 인맥인데 아무래도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학교를 바로 휴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르 가리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면서 그래서 되게 주위에 좀 좋은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또 제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저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어, 웬만 정, 어,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히 좀 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그러한 경향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이 살면서 분명히 짜증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상당히 좀 짜증이 많이 나게 되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초래하는데 웬만하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싶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약점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행동이 약간 좀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저의 약점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살이 좀 많이 붙고 근육도 많이 붙어서 봐줄만 했었는데, 군 전역하고 나서 이제 다시 운동을 쉬고 하니까 좀 체격도 많이 다시 왜소해졌고, 제가 원래 살이 좀 잘 안 찌는 체질이라서 좀 왜소해 보이고 몸무게도 많이 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체력을 항상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체력이 저의 좀 약점을 생각하고, 좀 제가 성격이 좀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가 되게 얇고 주위에서 누가 좀만 뭐라 하면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옆에서 누가 다른 의견을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가? 그래서 약간 좀 제 원래 있던 주장이 흔들리는 약간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중력이 되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뭐 시험 공부를 한다라든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좀 약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 집중되다가도 20분이 뭐 지나면은 다시 뭐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귀차니즘 그런 것이 좀 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이나 행동이나 약간 좀 나태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느릿한 걸 수도 있고, 나태함 때문에 집중력이 약하고 또 체력을 기르지 않는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회적인 요소들인데, 어, 일단 제 성격이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약간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잘 살려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들에게 지지 않는 화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화법 그러한 것들이 좀 설득력 있게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남들 못지않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언어를 디 언제 뭐 적재적소에 언제 사용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빠르게 해서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 그리고 남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도 저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무슨 일을 뭐 남들이야 뭐 다 똑같겠지만 처음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처음에는 다들 실수를 하게 되고 좀,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가 되고 또 순식간에 한 번에 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발전이 미약하고 한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확 발전이 돼 있는 그런 대기만성형이기 때문에 이런 면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사회 경험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인생에 살면서 되게 예상치 못한 그러한 요소들에 부닥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유도리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제 인생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돼서 기회로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적어놨는데,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라든가 그러한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교수님의 삶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그러한 분을 제 멘토나 어떤 롤 모델로 삼으로써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자리와 소통을 가짐으로써 제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위험 요소인데요. 일단 제가 나이가 지금 2학년들과 비교했을 때 25이라는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뒤늦은 나이에 시각기공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지금 동기들과 비교를 해서 뒤늦다고 표현을 한 것이지, 물론 저는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신흥대학교 10학번으로 왔을 때도 30 후반이었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도 그 나이에 치과 기공사를 선택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은 뭐 외국에 나가서 치과 기공사로서 아주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뒤늦은 출발이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뒤늦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공에 대한 확신감이 부족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일단 치과 기공사라는 꿈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나가고자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치과 기공사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면도 있고, 치과 기공사가 되어서도 이제 뭐 기공소를 차려서 소장으로서 자리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치과 기공사 자격증을 따고 그 치과 기공사로서의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제가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과 기공계의 현 상황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선배들도 그렇고 뭐 현재 뭐 계속 치과 기공계가 상당히 상황이 좋지 못하다. 예전에는 이제 치과 기공사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치과 기공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뭐 대학들도 치과 기공학과가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한 20개 정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졸업생들도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제 자리는 많이 없는데 이제 기공사들은 많아서 이제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워낙 경쟁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보철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가격면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저렴해진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와서, 이러한 또 제가 또 귀가 또 얇기 때문에 이러한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은
제가 원래도 이제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더 커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현재 위험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딱 멈춰져 있는 그러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되겠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지금 현재 아주 잘 살고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난 지금 이대로도 좋다 라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면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는 게 위험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의 앞으로의 꿈인 치과기공사 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자 이제 행해져야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저의 꿈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신한대학교 이제 치과기공학과를 이제 4년제 졸업을 해서 국내에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쌓고 또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국이 이제 중국에 있는 치과 기공소로 이제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교정 파트를 맡고 싶고요. 일단 제가 지금도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데 교정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치아가 상당히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이렇게 고생해왔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통을 좀 더 줄여주고 예뻐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교정 파트로 꿈을 정했고요. 이제 이러한 제 꿈을 위해서 이제 행해져야 하는 노력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치과 기공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목표인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어가 좀 중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요. 영어는 이제는 제2 외국어가 아닌 거의 필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를 틈내서 조금씩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나중에 졸업하고서도 물론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착실히 조금씩 공부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밑거름을 좀 쌓아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일단 제 영순입니다. 이걸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꿈을 향해 이제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튼튼해야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꿈을 향해 쫓아 나가든 아니면 뭐라도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맨날 말로만 운동해야지 했는데 이제 이 과제를 이 과제를 빌미 삼아서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몸 좀 살도 많이 찌고 이제 근육도 많이 붙어서 좀 왜소한 모습보다는 좀 더 튼튼한 그런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빠릿빠릿한 행동력 요구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제가 행동이 좀 아까
약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이 약간 느릿느릿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그리고 또 또래 동기들보다 좀 뒤늦게 시작한 학업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빠릿빠릿한 움직임, 행동 개시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나의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강한 믿음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지금 들려오고 있는 뭐 치과 기공의 현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제 가슴 안에 있는 치과 기공사로서의 성공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과 확신감 부족을 좀 줄이고, 이왕 제가 선택한 꿈이니까 이런 꿈을 이루게 되면은 정말 제 스스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부러운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제 스스로에게 주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 뭐 주위 사람들에게 좀 소홀히 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면은 나중에 성공해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쓸쓸한 삶을 살아가기는 싫기 때문에 항상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 진정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제 꿈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불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가고자 하는 치과기공사의 길 중에서 이제 교정 파트를 가고 싶어 하는데, 교정 파트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학습을 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알아보고 그런 좀 스스로 선행학습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학습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해진 제 꿈에 이제 맞춰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고자 위해서는 이제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반드시 또 제 가슴속에 있는 나태함이 밖으로 나와서 분명히 하기 싫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보내는 동기부여 영상인데, 제가 이 PPT를 만들고 나서 이제 평생 간직을 할 텐데, 그러한 제 나약해진 마음을 제 스스로 확인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틀어서 제 마음을 좀 더 다지고, 제가 그동안 가져왔었던 뭐 꿈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보낸 동기부여 영상을 하나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묻는 사람이 안 돼요.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이잖아요. 상당 한 4분 정도 되는 동기부여 영상인데 그냥 뭐 교수님들께도 그렇고 여러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이라서 이렇게 담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고 아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꿈의 제 미래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이런 PPT 영상 과제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상당히 좀 두려웠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딱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해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 스스로 만들어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장점들도 많고 양점들도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재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아직 교수님과 면담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겠다는 교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교수님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과 하루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